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군복 입은 한국 남자 앞에 갓난아기를 내민 페루 여성.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페루에서 온 22살 이사벨라. 교환학생 준호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는 군대로 떠났습니다. 연락 두절 후 혼자 아이를 낳은 그녀가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였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에서 온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29세 주부이고요. 제가 22살이었던 2018년 봄 리마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수도인 리마는 1,00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대학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청년이었죠. 처음 그를 본 건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였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그가 한국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연히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준호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저에게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스페인어로 된 경영학 책을 읽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다가와서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경영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는데 정말 감탄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죠.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열이 높아서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는 것,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나라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여자 혼자서도 밤늦게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5월 어느 날 준호가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겠다며 리마 시내 한국 식당에 데려갔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 몸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날 준호가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다고 했습니다. 페루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의 효 문화는 더욱 깊이 있어 보였어요. 6월이 되면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가 스페인어 발음을 연습할 때 진지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준호는 1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교환학생이었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준호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도 커져갔습니다. 9월부터 준호와 저는 거의 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많이 얘기해 주었어요. 특히 추석이라는 명절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준호는 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국민 건강보험이 있어서 누구나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페루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정말 부러웠어요. 더 놀라운 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정책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10월 어느 날 준호가 한국의 치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카페에서 자리를 맡아둘 때 핸드폰이나 지갑을 그냥 놓고 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페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밤늦게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위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든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저희 집에서 준호를 초대해서 페루 전통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세비체라는 생선 요리와 로모 살타도를 만들어줬어요. 준호가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부모님도 준호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비록 스페인어가 서툴렀지만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었거든요. 11월에는 준호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대학교 입학시험인 수능이 정말 철저하게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했습니다. 그 하루를 위해 전 국민이 조용히 해주고 심지어 비행기도 시험 시간에 맞춰 운항한다고 하더군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페루 대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통학하는데 한국은 기숙사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면서 독립심도 기르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성도 키운다고 하더군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젊은이들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12월이 되자 준호의 한국 귀국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군대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18개월에서 21개월 정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모든 남성의 의무라고 하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저희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지만 준호는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군대를 다녀온 후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통해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른다고 하더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저희는 더욱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한국의 겨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눈이 내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페루는 적도 근처라 눈을 볼 기회가 없는데 언젠가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2019년 1월 드디어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는 저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전통 자개 손거울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전통 공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죠. 작별하면서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꼭 연락하겠다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자주 영상통화도 하자고 했어요. 저도 스페인어를 더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자주 연락했습니다. 준호가 한국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도 해주고 군대 입대 준비하는 얘기도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2월 날씨가 정말 춥다고 하면서 페루의 따뜻한 여름이 그립다고도 했죠. 그런데 2월 말 준호가 입대한다고 연락한 후 갑자기 소식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군대 훈련이 힘들어서 연락하기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어요. 한국의 군대는 정말 엄격하다고 들었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훈련도 철저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어도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혹시 훈련 중에 다치지는 않았나 싶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5월에 들어서 제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는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병원에 가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 축하한다고 하시더군요. 임신 7주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었죠. 준호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결국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이는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페루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6월부터는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건강 관리를 했어요. 초음파로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직 작은 콩알 같았지만 심장이 뛰는 게 보이더군요. 준호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친구들도 알게 되었는데 다들 축하해주고 많이 도와주었어요. 페루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7월에는 성별을 알 수 있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왠지 한국 이름도 지어주고 싶었어요. 준호가 돌아오면 함께 정하자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8월이 되면서 점점 출산이 가까워졌어요. 준호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그의 연락처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방법이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려고 해도 한국어를 몰라서 어려웠습니다. 9월 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3.2kg의 튼튼한 아이였어요. 처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를 많이 닮은 것 같았거든요. 아이 이름은 디에고라고 지었습니다. 스페인어 이름이지만 한국에서도 부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나중에 준호와 만나면 한국 이름도 함께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신생아 돌보기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마다 2시간마다 깨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에고가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특히 눈빛이 준호와 정말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월부터는 육아에 완전히 매달렸어요. 대학교는 휴학하고 아이 돌보기에 집중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중 수유는 제가 해야 했거든요.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어요. 아이가 아빠를 닮아갈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도 가르쳐주고 싶었고요. 그때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육아 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출산 지원금도 주고 무료 육아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부모들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더군요.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결심이 섰습니다. 준호를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물론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아이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너무 멀고 낯선 나라인데다 아기도 어려서 여행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디에고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다고 설득했어요.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 영사관에 갔어요. 다행히 관광 비자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사관 직원분이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하면서 좋은 여행 되시라고 응원해 주시더군요. 그 다음은 항공료 마련이었어요. 페루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간신히 항공표를 샀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언어 문제였습니다. 영어도 기본 수준이고 한국어는 준호가 가르쳐준 인사말 정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번역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디에고의 여권도 만들고 여행용 유모차와 기저귀, 분유 등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생후 4개월인 아기와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용기를 냈어요. 2020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디에고를 안고 27시간 걸리는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번 갈아탔습니다. 다행히 디에고가 비행기에서 잘 잤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길 찾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직원분이 아기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분이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시고 페루라고 하니까 축구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국도 축구를 좋아한다면서 월드컵 얘기도 해주셨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놀란 건 도시의 규모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강이라는 강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페루 리마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모습이었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행히 호텔 직원분이 영어를 조금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준호가 다녔던 대학교 한국 지부에 연락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페루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교민이셨는데 저희 상황을 듣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20년 넘게 사신 분이라 현지 사정을 잘 아시더군요.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는 다양한 온라인 카페나 게시판이 있어서 사람 찾기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글도 올려주시고 번역도 도와주셨어요. 며칠 기다렸는데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더군요. 부대 이름을 알면 면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어느 부대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때 또 다른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준호의 출신 대학교나 고향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준호가 페루에서 자기 출신 지역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서 단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준호가 있을 만한 부대 몇 곳을 찾았어요. 하나씩 전화해 보니까 세 번째 부대에서 그런 이름의 군인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디에고를 돌보면서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기저귀랑 분유도 사고 지하철도 타봤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하고 깨끗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 임산부나 유아 동반자를 위한 배려석도 있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면회 당일 아침 정말 떨렸습니다. 1년 만에 준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디에고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저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아기 아빠를 처음 만나는 중요한 날이니까요. 부대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과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곳곳에 전통 한옥도 보였습니다. 부대 앞에 도착하니까 면회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가족들이더군요. 어머니들이 아들을 보러 온 것 같았고 연인 사이로 보이는 젊은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신분증을 제출하고 보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지만 군인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면회실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고 있어서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살도 조금 빠지고 피부도 까매졌더군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디에고를 안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가 아기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디에고를 조심스럽게 안아봤습니다. 아기도 아빠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웃었어요. 마치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런 상황을 몰라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30분이라는 면회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디에고에게 아빠라고 계속 말하면서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용기를 내서 한국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몇 달 후면 전역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준호와 만난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준호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준호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디에고를 위한 아기용품도 미리 사다 놓으셨더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고생 많았다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이제부터는 가족이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디에고를 안아보시면서 준호를 많이 닮았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준호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한국어도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디에고를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육아 문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태열이 나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아기 마사지 방법은 정말 신기했어요. 페루에서는 몰랐던 것들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외국인 며느리가 왔다고 하니까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웃어주셨어요. 특히 동네 할머니들이 디에고를 정말 귀여워해 주셨어요. 아기가 울면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한국 전통 자장가도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이 정말 고마웠어요. 3개월 후 준호가 전역했습니다. 온 가족이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복을 벗고 나온 준호가 디에고를 번쩍 들어 올렸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전역 후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 책임감이 컸죠. 저도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이 모두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페루에서 부모님도 오셨는데 한국의 혼례 문화에 감동하셨어요. 특히 한국의 패백 의식이 인상 깊으셨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가족이 되는 의미 깊은 의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페루에는 없는 문화라서 신기해하셨어요.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준호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집 근처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게 되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분들이 계셨는데 다들 한국 생활 적응하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육아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디에고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잘합니다. 페루 할머니 할아버지와 화상 통화할 때는 스페인어로 이야기하고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한국어로 대화해요. 어느덧 둘째도 낳았어요. 이번에는 딸인데 이름을 소피아라고 지었습니다. 스페인어 이름이지만 한국에서도 부르기 좋은 이름이에요. 디에고가 여동생을 정말 예뻐해서 보기 좋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준호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고 저도 다문화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가끔 페루가 그립긴 하지만 한국이 제게는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설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그리고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는 포용력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디에고와 소피아에게도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 온 다른 외국인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페루에서 한국 교환학생과 사랑에 빠진 여대생이 그가 군대 간 후 혼자 아이를 낳고 한국까지 찾아가 가족이 되는 감동 실화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